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11월 9일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라는 건데요.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다들 많이 놀라셨죠? 우리도 놀랐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충격은 정말로 컸던 것 같습니다. 세계 ICT 산업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당선이 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관계자 노동자들은 환영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할 때하고는 많이 다를까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I confess, I'm a science geek. I'm a nerd. 지금 보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를 기기자 너드라고 지칭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기과 너드라는 말은 컴퓨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괴짜 아니면 이제 공부만 잘하는 얼간이 이런 뜻인데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덕분에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실리콘밸리는 자기 스스로를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엔진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치가 조금은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확산된 시점, 또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괴짜 천재들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 오바마 재임 시기였으니까요.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었지만 오바마는 실리콘밸리를 지지하는 한 축이었고 그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실리콘밸리가 지지하고 있는 가치관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후보가 당선된 셈이니까 굉장히 크게 놀랄만도 하죠. 그런데 ICT 산업이 이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건네지는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ICT 트렌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모든 것을 좀 비즈니스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ICT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IT 쪽에 무슨 정책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선거 기간 내내 IT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독점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격을 했었고요. 애플에겐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이제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ICT 정치에 관련된 사람은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이 이동통신사 컨설턴트 출신의 제프리 아흐제나우고요. 다른 한 명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거물 벤처 투자자 피터 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인터넷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나 실리콘밸리 현재 방식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상당수는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트럼프가 혁신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농담만은 아니었던 셈이죠. 실리콘밸리와 함께 전 세계 ICT 산업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이 분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베트남 출신 개발자가 한국 사회가 좀 외국인을 대하는 적대적 분위기에 엄증을 느끼고 한국 회사를 사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는 해외에서 온 우수 인재들을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민 정책이 달라지고요. 반이민자 정서가 커지면 바로 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장에 전문직 취업 비자의 발급 조건이 그대로거나 더 나빠질 가능성도 좀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리콘밸리의 엔진이 꺼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을 많이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성공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좀 과세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은 적도 있었고요. 개인정보 보호나 디지털 인권의 측면에서도 크게 흡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영향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업 입장에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제품들이 강력한 우위를 주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TV 같은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미국 내에서도 대체품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경쟁자들도 대부분 다 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수록 오히려 좀 보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처럼 이 미국 바깥의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들은 이 관세를 크게 물릴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 요즘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미국 내에도 공장을 세우라라는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LG화학에서도 GM과 이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맺은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결국 이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은 세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ICT 산업의 속도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ICT 산업의 속도 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핵심은 ICT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인데요. 한국이 좀 부동산으로 어떤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IT 산업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적용시켜서 첨단 자동차나 청정에너지, 바이오와 나노 기술 등 첨단 제조, 항공우주, 의료 기술 등을 이제 성장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이런 변화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 추진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시간이 좀 많이 늦춰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자체로 세계 ICT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경제의 일부분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미 시장을 과독점한 몇몇 기업이나 영역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우리 내수 시장을 키우거나 중국 같은 다른 시장을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쪽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ICT 산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